안녕하세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투데이 유튜입니다. 2021년 들어 다시 재개된 저희 유한타투데이 유튜에서는 1월 4일 발간된 증권업종 4분기 프리뷰 자료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한타증권에서 증권업종 담당하시고 계시는 정태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저희 좀 있으면 이제 2020년 4분기 지나간 프리뷰 자료들이 하나둘씩 나올 텐데요. 먼저 4분기 증권업종 부문별로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 보시면 그 증시가 2분기 때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가지고 22% 걸었었는데 4분기 때 그 두 개 합친 또 증시가 20.5%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2분기에 비견할 만큼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운용에 대한 수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이자 손익하고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자 손익은 증시랑 신용공여 잔고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속 분기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신용공여 잔고가 거의 뭐 한 40조 육박하는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크게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 뭐 ELS 손실이라든지 주식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면서 많이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2분기 때 반등을 하고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게 왜 약해지냐라는 거는 금리랑 ELS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리는 이제 채권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ELS에서 해지 방식을 할 때 자체 해지를 할 수 있고 백투백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자체 해지를 하게 되면 증권사가 스스로 ELS 상품 판매한 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다 보니까 경상적인 증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익이 크게 나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뭐 그 손실을 입는 구조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1분기 때 크게 손실을 입고 나면 2분기 때부터는 그 자체 해지가 아닌 백투백 해지라고 해서 이 전체 포지션을 다 운용사에 넘기고 증권사는 손익이 플랫해지는 그런 거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리가 올라서 채권 운용 수익은 줄어들고 그리고 백투백 해지가 많아지면서 ELS 쪽에서 해지 수익도 줄어들고 해서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좀 감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식 운용에 민감한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통 그런 채권 운용이나 뭐 ELS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좀 증시의 상승 폭에 따라서 동행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약할 거라고 보는 게 키움조차도 연중에 워낙이 주식으로 많이 벌다 보니까 지금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트레이딩 상품 손익이 4분기에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올해 그 가장 중요했던 건 순수수료 이익입니다. 작년까지만 했어도 수수료 이익에서 부동산 PF가 메인이었었는데 지금은 브로커리지가 좀 메인이 됐고요.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3분기 때 가장 잘 나왔고 그 다음에 4분기로 가면 좀 줄어드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1월, 12월은 거래대금이 되게 좋았는데 10월 달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를 했어서 그것 때문에 분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3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손익단에서는 이제 충당금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4분기 때 3분기 대비해서 좀 기타 손익이 잘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 3분기 때 있었던 충당금 이슈도 있지만 4분기 때 이레스 대우가 판교 알파돔시티에 대한 평가이익을 기타 손익 쪽에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게 한 1,000억 원 될 거라서 그걸 반영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관비는 계절적으로 원래 4분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단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미래에셋데오, 한투, 그 다음에 키움 이렇게 세 회사가 크게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삼성증권은 좀 그 컨센을 하회할 걸로 보는데 삼성이 하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이 회사는 운용 수익이나 뭐 다른 것보다도 거래대금에 가장 민감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분기에 거래대금이 워낙 좋아서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기 때문에 반대로 4분기 때는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데오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판교 알파돔시티 평가이익 1,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금융지주 그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 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때 지분을 제3자한테 일부 팔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업의 손익단에서 한 1,100억 원 정도 들어올 게 있고요. 키움증권은 주식 운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운용 수익은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컨센보다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비교를 해놓고 보셔도 아까 언급드렸던 이 세 회사가
이익이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월 포함해서 이제 4분기 매크로 리뷰는 아까 뭐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0월 때까지가 이렇게 크게 감소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증시가 이렇게 꺾여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분기 평균이 지금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좀 더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수료 수익이 좀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4분기에 대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내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번에 이제 연간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년은 이 급하게 올랐던 거래대금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작년만큼 증시의 상승과 거래대금의 상승이 올해에도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21년에 증액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부동산 PF에 대해서 부실 채권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설명과 함께 4분기 증권 업종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뉴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네, 저희 4분기 실적 나오면 유한타증권 홈페이지에서도 자료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뉴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뉴트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